금세 끝나요. 자, 가보죠. 특별 건축구역에 무슨 구역이요? 특별 건축구역. 줄 긋고 그것만 알면 돼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거기에 줄만 거놓으면 돼요. 거놓으셨어요? 거놨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춘향이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자, 이제 고개를 들라.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어우 재수없어 그러면서 보기 싫다고 고개를 더 숙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안 봐도 돼, 좀 잘생겨야 되는데, 그럼 그냥 여기라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 분은 그냥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춘향이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자,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래요? 아이고, 벌써 또 두 번 인사받았네. 조화롭고 창의적. 예,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거 뭐 몇 개나 된다고. 그쵸? 자, 어떤 건축물? 조화롭고 창의적. 그러면 조화로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 그쵸? 예,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건축물이에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맞죠? 그 줄 끝, 세 번째 줄 끝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거기다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특별 건축구역.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인데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뭐라고요? 특별 건축구역.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쵸? 예. 자, 여기 뭐 그런 것도 외우기 싫으면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특별 건축구역은 어떤 건축물? 조화로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 무슨 건축물? 조화로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됐나요? 끝. 자, 밑에 누가 지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줄 그으세요. 누가 지정한대요? 난 시도지사. 끝. 됐죠? 자, 옆에 밑줄 아래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겠어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그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지을 수 없죠? 그 다음에요, 자연공원, 보전산지, 접도구역 같은 데 있죠? 여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옆에 사전협의 대상이라는 거 나오죠? 장관,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거기다 줄거 보시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국방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부대야. 무슨 부대라고요? 독수리 부대라고 건축물을 독수리 모양으로 딱 짓는 거예요. 창의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이라는 건 기밀이 중요한데 너무 눈에 띄면 폭격 맞지.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창의적인 건축물 지을 생각 해라 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또 현대 군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의적인 건축물인데 주로 이제 군사시설 같은 게 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 모양의 집을 짓는다. 뭐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럼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됐어요? 반드시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넘기세요. 자, 463페이지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제라는 거 나와요.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 그으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옆에 조그만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못 된다고요. 그럼 이런 얘기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는 의제될 수 있어요. 됐어요?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이 정됐다라고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5번에 보면 제목이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에 나오죠. 그래서 큰 제목만 읽으면 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있고 2번에 보면 완화되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왜요? 창의적인 건축물 지으려면. 무슨 건축물 지으려면?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규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안 해줘야죠? 그래야지 창의적인 건축물 짓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근데 옆에 통합적용이죠. 가볼게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모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요? 통합적용. 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얘는? 통합적용은 어떤 건축물 지으려고? 조화로운 건축물이지. 무슨, 우리 아까 여기 특별건축구역 왜 지정한다고 그랬죠? 조화로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 그러면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해 줄 수 있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하도록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통합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미술 작품의 설치거든요. 사실은 미술 작품의 설치, 부설 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이거죠. 그래서 앞잡아서 외웁니다. 미술 공부, 미술의 미술, 공원의 공, 부의 부, 미술 공부 있죠? 미술 공부는 조화롭게 해야 되잖아. 우리 이렇게, 저는 몰라요. 미술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연필로 꼭 이러더라고. 이렇게. 연필로. 그냥 막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꼭 연필로 멋있게, 그쵸? 또는 분필로, 아니, 이렇게 붓 같은 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그러면 잘 그리는 줄 알고 한번 이렇게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화가들을 모독한다고. 네가 정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균형 감각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 공부는 약간 조화롭게 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뭐라고요? 미술 공부.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넘기세요. 자, 467페이지에 건축협정이라는 거 나왔죠? 자, 이게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줄을 한번 가보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거기다 줄을 쫙 거셔야 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인이에요? 행정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별건축구역은 행정주체. 누구요? 장관, 시도지사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이라면 건축협정은 행정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인들이, 맞아요? 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로, 전원의 합의에 줄 것이고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줄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협정. 그럼 여기 뭐예요? 건축협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인들. 돈 있는 사인들이, 그쵸? 전원의 무엇으로? 합의로.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협정. 오케이. 그럼 어디냐? 1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불안한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안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좋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자, 고개를 들라. 그리고 저 보기 싫으면 여기 보시라고. 여기. 자,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 누가 한다고요? 오, 좋아요. 얼마나 좋아. 딱 나오니까 실력이 많이 늘은 거야.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정비사업은 누가 해요? 정비사업은 누가? 조합이. 그쵸? 낡은 건축물 철거하고 새 거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무슨 방식? 관리, 처분.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죠. 그러니까 조합은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 열어서,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죠. 그래서 시공자하고 공사계약 맺죠? 그럼 공사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포함해라.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맞죠?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맞잖아. 조합이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이 하는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공자 선정해서 시공자가 철거하고 건축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소유자 등이 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조합이 하지 않는 사업, 시장군수가 해주는 사업 있죠? 그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어느 사업하고 어느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이죠. 그쵸? 그러면 스스로 한다라는 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그쵸? 개량하거나 또는 주택을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개선 사업, 관리 사업이죠. 그럼 그자들은 소유자들이죠. 그자들이 서로 모여서 협약을 체결해서, 됐어요? 정비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대수선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건축협정이라는 게 뭐니까 소유자 등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걸 뭐라고 하니까? 건축협정이라고 하니까. 정비하고 관련된 거 있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정비잖아. 복합개발정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 그렇게 알고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1의 지역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구역에,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아래, 얘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인들?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뭐를 작성하라고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야죠. 당연한 거죠. 믿을 수 없으니까. 공법은 항상 서면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거냐면, 넘겨보세요. 왜 그거밖에 안 나왔네? 건축협정 체결했죠? 그러면 이거를 인가를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여기 한번 봐. 거기 안 나왔으니까 차라리 더 잘 됐어. 건축협정은 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거라 그랬죠? 소유자 등이니까 체결했으면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될까? 시장?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일반 사인이 어떻게 도지사한테 가? 누구한테 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는 그곳이 2개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쳤어요.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되고 과반. 뭐가 속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느 것 따르라고? 과반. 건축법은 무조건 되고 필지니까 과반이 속하는 걸 따르는 거예요. 과반.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죠. 근데 이번에는 폐지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요? 폐지. 협정 체결한 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가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돼요. 자, 협정을 체결할 때는 사인들 못 믿으니까 전원에 뭐로 하고 합의로 하고, 맞아요? 폐지하려면 가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됐어요? 예. 적지 마시고 뒤에 보면 문제 나오죠? 거기에 다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맞죠? 가반수의 동의로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가반수 동의예요? 전원의 합의예요? 네, 1번이 틀린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그쵸? 2번,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죠?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다면 지자체 공고해야죠? 인가권자가 누구니까? 시장건축구청이니까 지자체 공고겠죠?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체결 대상 토지 면적 뭐가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야죠? 협정 체결자가 건축협정을 이번에 뭐 한대요? 폐지한대요.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되겠죠? 예. 요번에는 또 새로 생긴 게 3번 결합건축이에요. 요거까지 공부합니다. 가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줄 그시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기다만 줄 그어놨죠?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줄 겁니다.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줄것어요? 서로 협의한 경우 줄것이에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협의한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에 동그라미 빵 치세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줄 겁니다.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뭐를?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 건축. 결합 건축이죠.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결합한다고. 뭐를?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협의해서 뭐를 통합 적용하겠다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뭐를 통합 적용하는 거예요? 뭐를? 오케이.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옆에 1번, 2번만 알면 돼. 상업지역하고 역세권 개발구역에. 상업지역하고 역세권 개발구역이면 상당히 밀도 있게 개발해야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결합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건축협정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걸 건축협정이라고 그랬죠?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비하는 곳이고. 됐어요?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처럼 밀도 있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곳에는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맞아요? 결합건축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고요. 넘겨보시면 자, 질 위에 3번 정도 하나 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는 뭐를 하기 전에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뭘 거치라고요? 심의. 다만 결합 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뭐가? 용적률이 국계법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률 100분의 20을 뭐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을 초과 거기에 살짝 줄여놓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합 건축하잖아요. 그럼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용적률을 강화한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완화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해서 완화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밀도 있게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뭘까지 거쳐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라고. 됐어요? 느낌은 결합건축하면 용적률을 강화한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결합건축의 관리의 5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얘도 결합건축협정서 작성해야 되겠죠?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줄그세요. 전원에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하여 허가권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몰라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됐어요? 자, 넘기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474페이지 지금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행정주체가. 행정주체면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뭐고? 특별건축.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은 행정주체에 의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지정되는 거고. 맞아요? 자, 사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인들이 하는 거는 협정하고,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인데, 건축협정은 정비하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자,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체결하는 거고, 결합건축은 상업지역처럼 토지를 밀도 있게 이용하는 곳에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렇게만 정리해. 됐죠? 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474 이제 마지막 파트 갑니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에요? 위반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1번.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줄급니다.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1번.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랫줄 끝에 2번.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됐나요? 2번. 3번은 또 줄급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3번이에요. 그 3번을 뭐라고 하냐면 시정명령이라고 그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겁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건축물이요? 자, 무슨 건축물? 이게 중요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 1번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아까 하여야 한다는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착수했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하여야 한다. 그것만 하여야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중지를 명령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시정 명령 내릴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영업허가 있죠? 영업허가 거부를, 금지, 영업허가 내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근데 3번 이행강제금 갑니다. 이행강제금이요. 자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 할 때까지?
저기다 줄그면 돼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징수하는 거예요. 됐어요? 함으로써 일에만 부가징수할 수 있는 벌금이나 가태료가 지는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갑니다. 부가금액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끝줄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박스에 1번 갑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 줄구시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거기다 줄그면 돼요. 이 네 가지를 위반하면 자, 시가표준액 제곱미터에 무슨 액? 시가표준 동그라미 시가표준액의 동그라미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거기다 줄을 짱 거놓으면 돼요.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밑에 박스에 보면 건폐율을 초과 위반한 경우에는 50% 중에 80%, 용적률을 초과하면 90%, 허가제를 위반하면 100%, 신고를 하지 않으면 7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일단은 그건 몰라도 되고 위에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됐어요? 자, 근데 2번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 외에 다른 걸 위반했다 이거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에 동그라미 치고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액입니다. 감액의 동그라미 감액. 자,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 건축물이요? 주거용 건축물에 줄 그어놓고 주거용의 동그라미. 주거용이라면 법정 금액이 있었지 아까. 그 법정 금액의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디귿번 가중부가예요. 가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번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줄 그으시고 상습적 위반이라면 가중하는 거예요. 됐어요? 법정 금액의 얼마 범위 안에서 50% 범위. 50%면 2분의 1이죠? 똑같잖아요. 감액도 2분의 1. 그 법정 금액에. 가중하는 것도 2분의 1이죠? 근데 감액은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뭐라면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자살 방지용으로 감액이고 요번엔 싸가지죠. 예? 영리 목적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싸가지 50% 범위 안에서 가중. 됐어요? 자, 넘기세요. 사전에 문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죠. 부과 횟수 중요합니다. 가죠.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줄겁니다. 1년에 몇 회 이내? 거기에요. 줄거놓으면 돼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이하로 뭐 하는 경우요? 감액이면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 주거용이죠.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줄겁니다. 총 부가횟수 몇 회?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부가횟수를 정할 수 있다. 부가의 중단 가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뭐 했대요? 이행하는 경우에 줄 딱 꺼놓으시고요. 이행했다 이거죠? 그러면 줄겁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뭐 해야 돼요? 중지해야 돼요. 이행했으니까.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악착같이 뭐 하라고요? 징수. 줄 꺼놓으시면 되고요.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행강제.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이거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이 있었어요. 무슨 건축물이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사인주제 공법의 규정을 위반해. 이거요. 부글부글 끄는데도 어금니 딱 깨물고요. 이거부터 내립니다. 야, 너 언제까지 고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내렸다는 거예요? 시정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이 이 기간 안에 시정을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싸가 이제 두 번은 안 참는 거예요. 됐죠?
요 기간 안에 시정하더라 안 해? 안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건만 이것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행, 강제. 얘는 한 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무제한은 아니고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1년에 2회 이내라는 건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됐어요?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건축물이니까 뭘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세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방세, 건축물 시가표준액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신동우라는 사람을 믿을까요? 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시가표준액 배웠죠?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거 있죠?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중요한 거 위반했을 때. 뭐 위반했을 때요? 중요한 거. 허가제. 됐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신고제. 됐어요? 그래서 이 50%의 허가제를 위반하면 이 50%의 100%. 얘는 90%, 80%, 70%. 그쵸? 몰라도 돼요. 이거 외우니라고 이거를 모를 바에는 몰라도 돼요. 일단 이거부터 알고 다음 순환할 때 공부하면 되죠. 됐어요? 예. 중요한 거 위반하면 50%죠?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몇 프로? 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근데요, 연면적이 얼마 이하인 거? 85제곱미터 이하인 무슨 용? 이 주거용이 중에 주거용이. 됐어요? 그럼 얘는 총 부가 횟수 몇 회?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맞아요? 자살방지용. 이 법정 금액 있어요? 없어요? 법정 금액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액해 줄 수 있다 없다? 끝. 근데 이거 일단 몰라. 이거를 알아야지 얘 꼬리칠 수 있죠. 일단 몰라도 되고.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했어요. 부과했더니 이행을 했네? 뭐를 했다고요? 이행을 했으니까 새로운 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부과했죠? 부과했는데 이행했어요? 새로운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뭐 하라고요?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시킨다는 것도 있는 거죠? 몰라도 돼요. 다 지우면 이거. 허가권자는 이것만 알면 돼요. 지금은 이번 순환은 이것까지만 공부하자고요. 머리 아프잖아.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뭘 내렸는데 어떻게? 상당한 기간을 정했어. 근데 이 기간 안에도 시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뭘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됐어요? 그거 알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축법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 나갈 거예요. 대신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속 정확하게 나갈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준비해놓고 오늘 공부한 거 잘 좀 정리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